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미국 주식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상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CB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7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을 하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한 가운데 최근 상승하던 중국 기술주가 알리바바 여파로 급락했지만 코스트코에 힘입어서 소매 유통업종이 견감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가 주가가 하락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네,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과 9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9월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 추이에 달려 있는데 악화될 경우에는 더 큰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한편 ECB는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6.8%로 전망하는 등 지난 3월 발표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도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보다도 덜 매파적으로 해석했으며 이 결과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여파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을 시켰습니다. 북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유흥시설 운영이 중단되었고요. 상하이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단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민항구의 하루 봉쇄와 전수검사 소식은 결국은 재봉쇄의 우려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비철금속이 급락을 하는 등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이고 전일 장 마감 직전에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보여서 일부 뒤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 하락 출발 요인입니다. 한편 22회 통화정책회의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소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안전자산 서로 심리가 높아진 점 또한 부담이고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에 중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 등에 주목하면서 반도체와 애플 부품주 부진 등 개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